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깊은 통찰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를 통해 미래를 배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대한 제국의 흥망성쇠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한 가지 큰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바로 제국의 몰락이 수백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완만한 과정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마치 해가 지듯 조용하고 점진적인 쇠퇴를 상상하는 것이죠.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진실을 보여줍니다. 제국의 마지막 순간은 결코 점진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빠르고 폭력적이며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 늦기 전까지는 무엇이 닥치고 있는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 중요한 지식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우리 사회가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서기 410년, 로마는 여전히 영원의 도시였습니다. 800년간 단 한 번도 정복당하지 않은 불멸의 상징이었죠. 그러나 불과 3일 후 그 영원의 도시는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서고트족은 신전을 약탈했고 시민들은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들고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5세기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이 실시간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1940년 6월 초 프랑스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유럽 최강의 군대, 난공불락이라 불리던 마지노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과 6주 후 독일의 전차는 파리 시가지를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도망쳤고 프랑스는 항복했습니다. 초강대국이 괴뢰국가로 전락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6주였습니다. 1991년 12월 초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여전히 3만 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초강대국 소비에트 연방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나 12월 26일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불과 900일 만에 일어난 완전한 해체였습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빨리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세 개의 제국, 세 번의 붕괴, 그리고 역사는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를 보냅니다. 붕괴는 당신이 예상할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고 폭력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마침내 상황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입니다. 이것은 제국의 몰락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랜 쇠퇴기가 아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마지막 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명성이 죽고 현실이 닥쳐오는 순간 종말의 6단계, 그리고 왜 모든 경고 신호가 오늘날의 미국이 그 순간을 향해 그 누구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속도로 다가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국의 붕괴가 왜 그토록 순식간에 일어나는지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는 신뢰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제국은 자원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국은 신뢰로 움직입니다. 화폐가 가치가 있다는 신뢰, 군대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신뢰, 정부가 질서를 유지할 것이라는 신뢰, 그리고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이라는 신뢰. 이 신뢰는 마치 거대한 댐과 같습니다. 수십 년간 댐에는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물이 조금씩 새어나옵니다. 기술자들은 문제를 인지하지만 아직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댐 아래 마을 사람들은 매일 그 댐을 봅니다. 늘 그곳에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라고 믿으며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균열 하나가 갑자기 벌어지고
엄청난 수압을 이기지 못한 댐은 순식간에 붕괴합니다. 서서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모든 것이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물은 점차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벽이 되어 마을을 덮칩니다. 댐 아래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몇 시간이 아닌 단 몇 분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국 붕괴의 모습입니다. 제국이라는 댐에 국가부채, 과도한 군사력 확장, 통화가치 하락, 사회적 부패라는 수압이 계속해서 가해집니다. 균열은 수년간 계속해서 나타났지만 댐은 어떻게든 버텨왔습니다. 그러다 버틸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하는 순간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그 순간이 어떻게 다가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서기 410년의 로마, 1940년의 프랑스, 1991년의 소비에트 연방. 우리는 이 제국들의 마지막 날들, 모든 것이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산산조각 나는 그 순간에 집중할 것입니다. 종말이 어떤 모습인지 이해하는 것만이 그것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서기 410년의 로마, 300년대 후반 로마가 쇠퇴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국경에서는 야만족의 침략이 끊이지 않았고 군대는 약해졌으며 화폐 가치는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여전히 로마였습니다. 800년간 단 한 번도 함락된 적 없는 도시.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도시가 신들의 보호 아래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408년 서고트족의 왕 알라리크가 군대를 이끌고 로마를 포위했습니다. 그는 금과 은, 막대한 보급품을 요구했습니다. 로마는 돈을 지불했고 알라리크는 물러났습니다. 위기는 그렇게 넘어가는 듯했습니다. 409년 알라리크는 다시 돌아와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로마는 또다시 돈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국고는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10년 8월 24일 알라리크의 군대는 전투가 아닌 배신을 통해 로마에 입성했습니다. 도시 내부의 노예들이 성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서고트족은 물밀듯이 도시로 들어와 3일 동안 약탈을 자행했습니다. 신전의 황금은 벗겨졌고 귀족들은 몸값을 내거나 살해당했습니다. 800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도시는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알라리크가 떠났을 때 로마는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로마의 함락은 군사적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군단은 제국 곳곳에 흩어져 다른 위협과 싸우느라 도시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도시는 더 이상 야만족에게 뇌물을 줄 돈도 국방을 유지할 시스템도 없었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무적이라는 명성이 죽자 제국도 함께 죽었습니다. 이 붕괴는 단 3일 만에 일어났지만 그 충격은 영원했습니다. 로마마저 무너질 수 있다면 제국의 그 어떤 곳도 안전하지 않다는 공포가 퍼져나갔고 불과 66년 후 서로마 제국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당신이 410년의 로마 시민이었다면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당신의 화폐는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평생 모은 재산은 불타는 도시에서 아무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당신의 사회적 지위는 아무 의미가 없으며 정부는 당신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당신에게는 3가지 선택지뿐입니다. 남아서 살아남기를 기도하거나 모든 것을 버리고 난민이 되거나 침략자에게 협력하여 목숨을 구걸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붕괴의 현실입니다. 1940년의 프랑스. 1939년 전쟁이 다가오고 있음을 모두가 알았지만 프랑스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난공불락의 마지노선과 유럽 최강의 군대, 그리고 영국과의 동맹이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을 이겼듯
이번에도 이길 것이라 믿었습니다. 1940년 5월 10일 독일은 마지노선이 아닌 전차가 통과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아르덴 숲을 통해 침공했습니다. 프랑스 지휘부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독일 기갑부대는 일주일 만에 프랑스 방어선을 돌파했고 프랑스군은 그대로 붕괴했습니다. 6월 14일 독일군은 아무 저항 없이 파리에 입성했고 6월 22일 프랑스는 항복했습니다. 침공에서 항복까지 단 6주. 유럽 최강의 군대는 패배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해체되었습니다. 병사들은 초소를 벌였고 장교들은 도망쳤으며 정부는 비시의 괴뢰 정권을 세웠습니다. 당시 프랑스인의 눈에는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군대는 사라졌고 정부는 국민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수백만 명의 피난민이 갈 곳 없이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당신의 저축은 가치를 잃었고 당신의 자유는 사라졌습니다. 프랑스가 초강대국에서 점령지로 전락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6주였습니다. 제국이 무너질 때 무너지는 것은 정부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세계관 전체가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1991년의 소비에트 연방, 1989년 소련이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여전히 핵무기와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45년간 세계의 한 축을 담당했던 제국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소련 정부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여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1년 동안 동유럽의 위성 국가들이 차례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소련의 핵심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은 건재할 것이라고 모두가 믿었습니다. 그러나 1991년 8월 공산당 강경파의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군인들이 민간인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제국을 지탱하던 군대가 더 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않자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각 공화국들은 앞다투어 독립을 선언했고 1991년 12월 26일 소비에트 연방은 공식적으로 해체되었습니다. 당신이 1991년에 소련 시민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당신의 나라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당신이 평생 모은 연금과 저축은 초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증발했습니다. 국가가 보장하던 고용, 주택, 식량 시스템이 모두 멈췄습니다. 공장은 문을 닫았고 실업과 범죄가 폭증했습니다. 군인들은 생계를 위해 무기를 팔았고 일부 지역은 군벌이 지배하는 무법지대로 변했습니다. 초강대국에서 실패한 국가로 추락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3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 번의 붕괴는 모두 동일한 순서를 따릅니다. 이제 그 6단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패턴을 이해하면 그것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 부정입니다. 제국은 막대한 부채, 과도한 군사력, 통화가치 하락 등 명백한 쇠퇴의 징후를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 언론, 엘리트들은 모든 것이 괜찮다고 주장합니다. 이보다 더한 위기도 겪었다. 곧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국민들은 그 말을 믿고 싶어하고 결국 믿게 됩니다. 제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현실은 너무나 끔찍해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 신뢰의 붕괴입니다. 제국의 명성이 죽는 순간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군사적 패배, 화폐가 가치 없음을 드러내는 경제 위기,
정부가 통제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정치적 사건이 발생합니다. 로마에게는 아드리아노플 전투에서의 참패가, 프랑스에게는 6주 만에 파리 함락이, 소련에게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의 패배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신뢰의 붕괴는 제국이 속빈 강정이었음을 모두에게 드러내는 순간이며, 한번 무너진 신뢰는 결코 다시 쌓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단계, 연쇄 붕괴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동맹국들은 제국을 버리고 적들은 제국을 시험하며 아무런 대가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통화 가치는 급락하고 인플레이션은 가속화되며 사회적 결속은 깨지고 시위와 폭동, 범죄가 급증합니다. 이 단계는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화되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단계입니다. 로마는 66년, 프랑스는 4주, 소련은 900일이 걸렸습니다. 정보가 더 빨리 퍼지는 현대사회일수록 이 과정은 더욱 빨라집니다. 네 번째 단계, 파편화입니다. 제국이 조각납니다. 지역들이 독립을 선언하고 중앙정부는 통제력을 잃습니다. 제국은 더 이상 자신을 하나로 묶을 군사력도 행정력도 없기 때문에 파편화는 필연적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 자유낙하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입니다. 화폐는 완전히 붕괴하고 경제 시스템은 마비됩니다. 식량과 에너지 공급이 끊기고 법과 질서는 사라지며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는 1997년 IMF 외환위기나 6.25 전쟁 당시 겪었던 극심한 고통과 혼란의 기억을 떠올리게 할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이 더 이상 개인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바로 그 상태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 리셋입니다. 마침내 새로운 질서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과거로의 회귀가 아닙니다. 제국은 죽었고 완전히 새로운 현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정, 신뢰 붕괴, 연쇄 붕괴, 파편화, 자유낙하, 리셋. 모든 제국은 이 단계를 거칩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의 패턴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제 조심스럽게 현대의 유일한 초강대국, 미국의 이 렌즈를 비춰보겠습니다. 미국의 부정 단계는 끝났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실패, 막대한 부채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이라는 주장이 20년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균열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의 붕괴 단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수는 명백한 신뢰 붕괴 사건이었습니다. 20년간 2조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미군은 패배했고 철수 과정은 재앙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미국의 약점을 목격했습니다.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은 달러를 배제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전 세계 중앙은행의 달러 보유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폐에 대한 신뢰 붕괴입니다. 미군의 모병 실적은 목표치에 한참 미달하고 군사 장비는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의회 지지율은 역대 최저이며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과 사회 분열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군사력과 통치 시스템에 대한 신뢰 붕괴입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면 두 번째 단계 다음에는 세 번째 단계인 연쇄 붕괴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 촉발 사건은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적 패배일 수도, 36조 달러에 달하는 부채가 야기하는 디폴트 사태일 수도, 혹은 극심한 분열로 인한 선거 불복과 내정 불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든
한번 시스템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신뢰가 무너지면 붕괴는 걷잡을 수 없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소련의 연쇄 붕괴는 900일이 걸렸습니다. 정보가 즉각적으로 전달되고 모든 것이 연결된 현대사회에서 미국의 붕괴는 이보다 훨씬 빠를 것입니다. 아마도 촉발 사건 이후 18개월에서 36개월 안에 우리가 알던 미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오면 당신은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첫째, 통화 위기입니다. 당신의 저축 가치는 폭락하고 물가는 수십, 수백 배로 치솟을 것입니다. 둘째, 사회 질서의 붕괴입니다. 범죄가 폭증하고 도시는 위험해지며 공동체는 파괴될 것입니다. 셋째, 지역적 파편화입니다. 연방정부는 통제력을 잃고 각 주들은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할 것입니다. 넷째, 경제 붕괴입니다. 실업률은 폭등하고 은행은 파산하며 달러로 표시된 모든 자산은 휴지 조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좌파나 우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학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넘어 과도하게 지출하는 제국, 화폐를 남발하는 제국, 군사력을 무리하게 확장하는 제국은 반드시 붕괴합니다. 미국은 이 세 가지를 모두 행했습니다. 문제는 만약이 아니라 언제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그것은 로마보다, 프랑스보다, 심지어 소련보다도 빠를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미국이라는 제국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지금의 혼란이 정상이며 곧 회복될 것이고 미국은 영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내용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사의 교훈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첫걸음입니다. 역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연쇄 붕괴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